네. 잠시 휴식 시간 마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장지현 소장님께서 올리신 게 발언록은 녹음이나 녹화 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을 인천시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녹취를 하시죠. 녹취하고 녹화를 하고 그러는데 발언록의 의미는 분쟁이 생겼을 때 제대로 그 내용들이 해석이 됐느냐, 안건의 의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거고 발언록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녹음이나 녹화를 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시청의 의견은 그겁니다. 녹음이나 녹화를 하더라도 이것을 열람 청취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열람 청취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수사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시 권리학 준칙 변경의 과정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그 녹음 또는 녹화도 일정한 그 서류처럼 열람 청구 절차에 의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인가 권리학 준칙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사라졌어요.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열람 청취에 관련된 절차가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때 삭제할 당시에 이득상 주무관께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하고 분쟁이 생겨서 그에 따른 법적 다툼이 생긴다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임의적으로 그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이 회의록이나 녹화물을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에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장지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음이나 녹화 시 발언록을 생략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제시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까 임의적 인상 땡땡으로 되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저는 발언록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아파트 사정에 맞춰서 아예 그냥 규약에서 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시청과 관계에서. 발언의 양식을 보시면은 표준 양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양식은 해당 아파트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정에 맞게 좀 더 간략화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임금지. 아까 동 대표의 해임 사유 중에서 겸임이 있었죠. 그래서 겸임이 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30일 이내 해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해임 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겸임이 어떤 거냐? 겸임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문제인데 이 항을 보시면은 겸임 대상입니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이 직위를 하고 있는 이상은 다른 것을 겸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생단체입니다. 아파트 내 자생단체, 뭐 노인회, 부녀회 등이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도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입주자 대표에 신청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인정된 단체 이거죠.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신청을 해서 인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주민 모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등 여기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겸임금지의 대상과 범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0일 이내에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그 겸임금지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회당 땡만 원, 월 땡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용어가 변경된 게 있어요. 업무 추진비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까지는. 근데 이게 직책 수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직책 수당으로 변경된 것은 시청이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민원인들한테. 업무 추진비 하면은 왜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공개를 안 하냐, 공개하라 마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 의무를 없애버리냐, 수당의 개념으로 전환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수당이니까 내가 어디에 뭘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업무 추진비는 통념상 우리가 그 공직자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라 마라 하면서도 언론에서도 종종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연장선에서 용어를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대행자에게는 지급할 수는 있되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보궐선거 규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60일 이내에 선출하라 했죠. 회장이 만약에 없을 경우. 60일 이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당도 직무 대행을 할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연동되어서 규정이 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도 직책수당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4호 라목을 보세요. 4호 라목을 보면 회의 후 식사비, 식사 참여자 1인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도 1만 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1만 원 규정, 뭐 끼니당 얼마라는 이 규정을 삭제해도 된다. 회의 후 식사비라는 것만 하고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이 문제가 이건 제가 그 근무할 때 당했던 민원입니다. 구청에서 어느 날 입주자 대표 그 증빙자를 싹 1년치, 2년치를 달라고 해서 와서 보는데 민원이 들어간 게 그거였어요. 일식 1만 원을 초과해서 먹었다. 라고 이제 입주민 중에 누군가 민원을 넣은 것이고 그 민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뭐 1인당 만 원씩 10명이면 10만 원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15만 원을 먹었어요. 구청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어요? 공문이 옵니다. 입주자 대표로. 초과 5만 원 환수하시오. 라고 공문이 와요. 그래서 그때 대표회장이 자신의 업무 추진에서 5만 원을 다시 입금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담당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솔직히 준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장 가서 관리사무소 얘기한대요. 아예 이런 규정 안 넣어도 되니까 괜히 넣어서 분란의 요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1만 원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금액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청 및 구성입니다.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는 공개 모집 공고가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유촉장은 임기 만료일 전에 유촉해야 한다. 이게 8연사에 표시된 내용들이죠. 30일 전 공고. 그래서 절차를 다 밟아서 만료일 전에는 유촉장 수여. 최초 선관위 구성 입주단지죠. 거기에서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2회 이상 공개 모집입니다. 2회 이상 공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미달되었어요.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위촉 지금 사항은 잘 보시면은 위촉권자에 대한 사항이 본문으로 들어가 있고 1, 2, 3, 4, 5, 6은 추천권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권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권이 있고 선관위원장이 없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위촉권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도 없다. 그럼 회장 직무대행자가 하는 겁니다. 직무대행자도 없다. 그러면 소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원 추천할 수 없다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위촉권입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사람이 이 대표회장, 직무대행, 소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 그것을 추천하는 순서입니다.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 만약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위촉장을 수여를 해야 돼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러면은 누군가는 추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2, 3, 4, 5가 추천 순입니다. 한 명이 비었다. 입주자 대표의 추천한 자 1인. 회장도 없다. 내지는 2명이 비었다. 그 다음은
관리사무소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권의 순위입니다. 세 번째는 통장, 네 번째 노인회, 다섯 번째 부녀회 등으로서 이것은 추천권의 순위예요. 거기에 인원이 부족한 만큼 3명 부족하면 1, 2, 3번까지가 한 명씩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추천된 사람을 여기 위촉권이 있는 사람이 위촉장을 수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500세대 기준이죠. 500세대 이상은 5명에서 9명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죠. 보통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 정수 조정을 안 했고 준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와 있어. 5에서 9명 이렇게 놓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단지는 크다. 500세대 이상인데 2000세다 하면은 9명. 9명이라 딱 숫자를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에서 9 내지는 6에서 9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정원을 8명을 하겠다 하면은 8명. 그 범위는 정하는 범위는 500세대 이상은 5명에서 9명 범위에서 정확한 수치를 정하는 겁니다. 500세대 미만이다 하면은 3명에서 9명 사이에서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3명만 하겠다. 그러면 관리계약에는 3에서 9명 내지는 땡에서 땡명을 하지 마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정원은 3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공개 모집.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일 전에 위촉장을 수여를 합니다. 공고 관련입니다. 신청 마감 7일 전 공고, 긴급시행 3일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신청서는 언제까지 접수를 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8일 날 접수를 마감한다면 그로부터 기산해서 7일 전에 공고가 나가야겠죠.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인 거고. 그리고 이 공고문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모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촉 기간, 그다음에 신청 접수 기간 및 장소, 그다음에 신청 자격, 모집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서 하되 이 추첨의 일시 및 장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촉권자 앞에서 말씀드린 한 번 더 정리드립니다. 정원 미달 시 2회 이상 공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위촉권자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이 없으면 입대회장, 입대회장이 없으면 직무대행, 관리소장 이 순서대로 위촉권이 있는 거고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위촉권자한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장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까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서별로. 그러나 추천권자 본인 또는 사후 추천 불가합니다. 5번까지 5명이 거리되어서 5번까지 추천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분회장이 노인회장 추천하고 노인회장이 분회장 추천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호 추천. 또는 노인회장이 내가 차천. 내가 하겠소. 선거관련.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상호 교차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거고 여기에서 열거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로 추천권을 행사하라는 거죠. 해촉입니다. 해촉 사유 그동안 뭐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하는데 마찬가지 그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있었죠. 해임 사유가 회의에 3번 이상 불참인 경우인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입주자 대표 회장의 동의 없이 회의 도중 퇴장한 자 포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회의 주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회의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입주자 대표였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장이 동의 없이 회의 중 임의적으로 자진 퇴장한 자 이것은 회의에 참석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경우 3회 이상이면은 해촉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해촉 절차입니다.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 또는 선거관리 제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을 했거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을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20일 이내 선관위원 과반수 찬성. 선관위 과반수 찬성.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9 감싸기로 해촉을 그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으로 A라는 사람을 해촉해달라고 선관위로 올렸어요. 그럼 선관위에서 20일 이내에 이 요청 받는 날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은 입주자 대표로 넘어갑니다. 20일 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30일 이내 해촉 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는 요청받고 1일 날 요청해서 20일날까지 안 했다. 그럼 21일부터 30일 이내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해서 해촉을 시킬 수 있겠죠. 전원 해촉 관련 규정 그동안 있었던 것이고요. 사퇴 효력은 언제 도달하느냐? 사퇴에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라고 했죠. 사퇴에서 도달 즉시. 근데 동대표 사퇴도 도달 즉시라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도달 즉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인데, 그 동대표 우리가 사퇴에서 규정을 보면 그렇게 쓰나 도달 즉시 발효가 되는데, 도달 즉시 관리 주체는 통보하라고 됐어요. 즉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면 즉시 선관위로 통보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퇴서도 쉽게 얘기하면 관리사무소 접수하면서 바로 통보한 순간, 그러니까 접수 순간부터 사퇴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조) 사망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계 법령과 관리 규약이 위반이 되었을 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간담회 인천시에서 제출했던 것이 선관위도 재심의 요청 절차를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삽입이 된 것이 50조 3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법령 및 관리 규약, 선거관리 규정 등이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등 10명 이상으로 했을 경우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고, 동일하게 입주자 대표하고 이 시스템이 짜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 소집 등 운영, 위원장이 고리시, 위원 중 연장자 순. 이거 유념하시고요. 파란색만 보시면 되겠어요. 참석한 회의, 다음날 0시까지, 땡시까지 회의 발언록, 입주자 대표하고 동일하게 지금 여기 개념이 연장되었다 보십니다.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 관리 주체에게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럼 통보받은 우리는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바로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운영 경비, 여기서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쭉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호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많이 변했던 내용이 62조 잡수익 관련 내용입니다. 잡수익 관련 내용인데 기존 준칙, 저도 관리사무소에 있어서 집행을 할 때에는 그해 들어온 돈을 그해 쓰면서 남은 것은 바로 관리비 차감으로 하고, 그해 들어온 돈에서 관리 규약에 규정된 금액 한돈에서 필요할 시 예비비로 쓰고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도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잡수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입주자 기여분과 입주자 등의 기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기여분은 장소 임대료, 시설 임대료, 적립 기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분, 그렇게 되죠. 준칙에는 장소 임대는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임대가 되겠죠. 시설 임대, 중개기 설치 등 중개기 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임대와 입주자가 직접적으로 적립에 기여한 것, 이것은 원칙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라. 이게 제1의 원칙이고,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가 오른편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장기수선 관련
소송이 걸렸을 경우, 장기수송 관련 공사나 충당금 내 소송이 있었을 경우 이 소송 비용으로 예산 금액, 이 예산 금액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하죠. 올해는 잡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겠다. 항목별로 해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그 잡혀 있는 잡수입 예상 금액에 아파트에서 정한 퍼센트 이내에서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수선 비용. 이것은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이죠.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은 어린이집 수선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소 임대나 시설 임대, 적립기여 등 입주자 기여분이 있지만은 장기수선 충당금 원칙이지만은 오른쪽에 예외적 사항을 빼면은 나머지 잔액은 전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입주자 등 기여분입니다. 여기 장소 임대나 시설 임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금액이 아닌 모든 잡수입은 입주자 등이 기여한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 기여분을 제외한 모든 잡수입은 입주자 등이 기여한 것인데 현행 관리계약 준칙에는 14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터 주민자치, 투표, 소송. 물론 여기 소송은 위에 입주자 기여분이 장기 수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이익에 복무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 중 과반수가 동의할 때 그 소송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소송 비용인데 그 쓸 수 있는 그 금전의 원천과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전체 입주자가 과반수 동의했을 경우. 노무 인력, 공동체 뭐 쭉 있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유공자의 표창 및 포상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는데 이게 우선 지출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기여분은 우선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되 예외적 사항으로 장기수선 관련 소송 비용과 어린이집 수선비를 한 거고 나머지는 하라. 근데 이 입주자 기여분도 입주자 등이 기여한 부분도 이 열거된 항목은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잡수입 예상 금액 앞과 동일합니다. 입주자 등 기여분에 대한 잡수입 예산을 전년도에 잡았어요. 이러이러한 금액이 항목으로 얼마가 잡혔다. 그러면 그 예상 금액의 100분의 땡땡 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금 1에서 14번까지 열거된 항목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쓰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실정에 따라서 예산액의 100분의 땡땡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지출의 범위를 한 50%만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금액이 많으니까 40만 하겠다. 60만 하겠다. 이 구체적인 범위는 아파트에서 수치로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우선 지출을 하고 남았어요. 1에서 13호까지 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금액 100분의 땡땡 이상 관리비 차감으로 적립한다. 우선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서 아파트에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일반 관리비에서 삭감을 시켜주는 거죠. 그 세 번째 쓸 수 있는 게 주민 공동시설 유지보수 적립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14개 항목 외에 주민 공동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적립입니다. 지금 1에서 14번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당해년도에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에서는 적립이에요. 내년도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지출을 당해년도 잡수입 예산의 아파트에 정한 퍼센테이지 내에서 1에서 14번까지 항목을 쓰고 남은 금액의 일정 금액은 아파트 정한 바에 따라 내년도 관리비 차감 금액으로 적립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하면은 남은 금액에서 세 번째로 유지 보수 적립금으로 돌려가지고 내년도에 그걸 쓰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예비비 적립금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계약 준칙은 당해년도에서 쓰고 규정된 한도 내에서 예비비를 썼어요. 썼으나 이제는
쓰고 남은 거에서 우선 지출하고 차감 적립하고 요지부 적립하고 우선 지출에서 관리비 차감 두 번째를 뺀 금액을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립해서 내년도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법과 순서를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실정과 규모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100분의 땡땡이라는 범위를 명시를 하셔서 유연하게 우리는 예비가 그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면은 여기 우선 지출에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의 범위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땡땡이로 됐죠. 그것을 전부 그전에는 쓰고 남은 것은 전부 차감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 적립금의 관리비 차감의 범위를 조금만 하겠다. 이거 줄여버리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님께서 우리 아파트는 예산 범위와 지금 당면한 현실 속에서 관리비 차감 매월 그 조금씩 깎아주느니 오히려 예비비로 많이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공사가 있을 때 쓰자라고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현장 실무에서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2조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과반수 뭐 공사금액 땡땡 계약금액 땡땡 되는데 이 땡땡도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수사님께서 판단해서 금액을 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88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근로자의 업무라고 했는데 처음에 모두 설명했었죠. 용어의 정의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멀리는 2020년 10월 28일 이경숙 소장 피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관리 종사자의 범위에 관리사무소장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경비원 중심의 인권이나 경비원 중심의 근로조건을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이 관리 종사자에는 관리사무소장님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왔군요. 부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관리계약 준칙에서 준칙의 성격은 각 아파트에서 재개정 시 참고가 되는 참조하는 준거라고 했죠. 준거. 관리계약 준칙을 준거 삼아서 저희가 참조해서 아파트마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규성을 가진 강제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관리계약의 시행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냐 부칙에 정한 기준이라고 했죠. 부칙에 정한 기준인데 보통 보면 소장님들이 이 규약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명확히 하지 않고 지금 준칙은 다양한 경우로서 시행일을 가로치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문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아파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4월 달에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5월 1일 하겠다. 그러면 이 규약은 애초에 그 주민들한테 발의할 때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뭐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확히 이렇게 연월일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규약은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들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상 우리는 과반수 동의를 받는 일정이 늘어질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게 몇 월 며칠 못 받기 힘들다. 그러면 이 공고한 날 시행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딱딱 끊어져서 전자투표로 모든 게 끝난 다음 몇 년, 몇 월, 몇 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문사항은 최초 제정시입니다. 이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준칙은 이 내용이 다 한 문장에 들어갔어요. 이 규약은 땡땡냥 땡월 1일부터라고 가르치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고한 날 또 가르치고 다만 사업 주체가 제안한 최초 입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단지 실정에 맞게
이 예문을 딱딱 정리를 해서 개정안 초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실무적으로 바뀐 내용 또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소장님들께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짧게나마 정리를 한 것이고, 이걸 인용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인천시의 사무국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나 그 강원준 국장께서 성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들어온 거 몇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경영 소장님, 관리직원 증언은 삭제하고 감원시에만 입주자 등에 조정해도 될까요? 됩니다. 지금 준칙의 표준화는 증언 또는 감원시라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뭐 증언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원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증언을 빼도 됩니다. 그것은 현장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되고, 신용선 소장님, 윤리교육비를 실제 지자체 교육비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입주자 대표 윤리 운영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정확히 인터넷 수강할 때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만 주셔야지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임 소장님, 선관위에 의결권이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당연히 의결권이 있습니다. 규약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해당하는 업무가 열거가 됐어요. 그 해당하는 업무가 안건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 그에 관해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말씀드렸지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드린 것 또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 인천시 사무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강원일 국장이나 저에게 답변을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인천시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3단 비교표 예시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실무의 하중을 덜어내고 이걸 가지고서 단지 실정에 맞게 입주민 개시용 3단 비교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는데, 예, 정철아 소장님 88조 제목이 경비원의 업무등으로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교체됐대요.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나가 있는데 오늘 아마 공지가 나갔을 거예요. 시청에서 오타 수정해가지고 지금 신용선 수장님께서 정철아 소장님께 제기하신 88조 제목은 수정된 걸로 다시 저희한테 왔으니까 인천시 홈페이지 수정 공고된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 사항들은 이제 다시 유선상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는 걸 하고, 이상 짧은 강의였지만은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뵙고 집체교육으로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얼굴 보면서 해야 더 현장감이 있는데 혼자서 떠들려니까 저도 굉장히 힘드네요. 한 300~400명 같이 강단에서 있는 게 서서 하는 게 훨씬 저도 개인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은 물론 중교육은 저희가 매월 집체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전체가 모이는 집체 교육도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짤막하게 온라인 강좌를 계속 지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 이런 교육을 다뤄주세요. 내지는 이런 교육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기탄 없이 저희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 코로나로부터 부디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이후에 오픈된 자리에서 반갑게 얼굴 마주보고 담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